일단은 여러분들 저희가 의령에 왔는데 정확하게는 예동마을인데 이 예동마을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무언가를 하러 온 건 아니고요. 사실 이 마을에서 있었던 그냥 그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마을이 좀 잘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또 여기에 혹여라도 가지 못한 뭔가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혹여라도 있으면 좀 그래도 우리가 좀 기도로 하는 건 여러분들이 좀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심령방송은 어찌됐든 무속인들하고 좀 어느 정도 연관이 있잖아요. 굉장히 큰 유대관계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여기를 한 바퀴 쏙 돌면서 그때 당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그 장소에 우범 그러니까 우씨라고 할게요. 그냥 그 최악의 살인마 그 친구를 빌어줄 건 아니고요. 그 친구는 혼내주세요. 네. 고령님. 예. 쌍놈 새끼. 네, 다른 분들을 이렇게 빌어줄 수 있으면 빌어주는 그런 너가미 컨텐츠입니다. 그때 당시에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화면으로 보시죠. 그리고 윤시원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는 사건 현장이라서 저희가 심령 장비는 뭐 그렇게 디테일하게 쓰진 않을 거고 마을을 한번 돌아볼까 해서 사건 네. 현장 그 굉장히 그 가슴 아픈 사건이죠.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고. 그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이 마을을 그냥 한번 돌아보고 이런 장소고 이런 사건이 있었다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좀 약간 여기 마을에 좀 잘 될 수 있게끔 우리 도령님께서 간단하게 좀 네. 이렇게 인사치레 정도. 네네네. 그래도 저희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죠? 저도 이제 사전 조사를 좀 했어요, 여러분들. 그 나쁜 놈이 여기 마을 전체 이 전방 1km 내에 있는 마을 5군데 마을을 다 초토화를 시켰더라고요. 초토화를 시키면서 여기 선양 할머니가 아까 침에 말씀하시기로는 나를 너무 등하시한다. 그래도 한 20년은 거의 등하시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건이 82년도에 벌어졌더라고요. 제가 지기로 아까쯤에 돌아오면서 이제 동네에서 받기로는 영가들도 계속 많이 돌아다니고 했었거든요. 그분들이. 근데 이분들이 떠날 수가 없대. 여기서 절대로 자기 당신들이 여기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억울해서 못 떠나고 다 군데군데 모여 계세요 지금. 어떻게 보면 자경대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힘은 약하신 거고. 힘은 약하시죠. 네네. 그래서 자기 당신들이 3, 4, 5 모여서 막을 수 있는 부분은 막겠다. 더 이상의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게끔. 네. 네. 제가 더 의문점인 게 뭐냐면은 마을마다 아무리 조그만한 마을이라도 교회는 다 있거든요. 혹시 교회 보셨어요? 오시다가 그러고 십자가 보니까 보셨어요? 여기 교회 없네. 근데 너무 작은 마을이라서. 아니요, 이 정도 작은 마을도 충분히 교회가 하나 있을 만도 해요. 왜냐면 주변에 마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네. 절도 없어요. 절도 없어. 진짜. 만신집도 없어요. 무당집도 없어. 사람들이 와서 이제 물어봐야 돼. 왜 우리 집에 이런 흉흉한 일이 있었냐? 우리 집 천도 좀 해달라고. 그럼 무당들이 당연히 모여들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무당들이 이 터에 안 들어왔다? 그러면 무당들도 꺼려하는 터라는 거예요. 죽은 터기 때문에. 얼마나 셌으면 만신도 안 들어오냐 여기를. 못 푸니까 못 들어온 거죠? 그렇죠. 풀 수가 없는 애초에. 거니까. 예동하고 평촌하고 다 없더라고요. 교회도 없고 절도 없고 심지어 만신집도 없었어요. 만신들이 들어와서 이거를 풀길 마련인데 동네 자체가 워낙에 세다 보니까 그래서 없는 부분일 수도 있고 또한 동네에서 막았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마을하고 지금 저쪽 마을하고 다리 하나 건너서 또 다른 마을이 있는 것 같아요. 저쪽도 옆마을이고 뭉쳐있네요. 여기랑 저기랑 여기랑 저쪽 가로등 켜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개구리 발가락. 개구리 발가락 모양이처럼 돼 있더라고요. 그 당시 밤을 상상을 하면서 저는 걷고 있거든요. 저도요. 돌아다니면서 그냥 총을 메고 수류탄을 차고 탄피를 메고 비틀비틀 이렇게. 켜진 집은 다 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불 켜지 말라고. 맞아요. 근데 그래서- 택시 아저씨가 돌아다니면서 다 불 끄라고 하는데 그 택시 기사 아저씨는 변사체로 발견이 됐대. 아이고 좋으신 분인데. 그니까 개소름 돋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뭔 소리만 나면 가서 그냥 좀비 마냥 그냥 아이고 어른이고 네, 할 거 없이 다 남버지를 쏴죽였대. 했다고 해서. 아이고. 미친놈이죠. 미친놈도 그렇게는 안 해요. 그냥 악기 씌었다라고밖에 말. 예, 없을 것 그죠. 인간의 탈을 쓰고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냥
아무리 사이코패스도 한두 명 죽이고 말지 아무리 술을 먹었어도 본인이 어느 정도 제정신이 돌아오는 게 맞는 거거든요. 여기가 예동마을이. 피를 보면은 그게 아니야. 저기 건너편 네, 쪽에 또 반대편도 전화. 마을이 있네요. 네, 반대편도 마을이 있어요. 충분히 다 이동 가능한 라인이네요. 그때 당시에 가로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불 켜진 쪽으로 갈 수 있다. 그렇죠. 저기 불 켜졌네? 이거 불 켜서 죽어. 막 이런 식의 좀 그거였나 봐. 그때 당시엔 가로등이 없으니까. 딱 현장에 오니까 알 것 같아. 가로등이 그때 당시 없잖아. 다 보여, 다. 어디가 불 켜져 있는, 이게 논 쪽이다 보니까 저기 건너편에도 불이 켜져 있는 게 다 보여. 와. 갑자기 눈물 날라 그래. 개 무섭겠다, 진짜. 무차별적으로 희생을 당한 그분들이 이제 저희가 밤길에 걸으면서 그런 두려움에 떨었던 그런 모습들이 그려지는 것 같아서 네, 그렇게 좀 눈물이 날 것 같이 느낀 것 같습니다. 이 새끼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본인 스스로도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을 거라고 생각을 해. 됐네. 이거 다 죽여버리겠다. 그냥 여기 씨를 말려야겠다. 정작 자기 여자친구하고 싸움이 나서 벌어진 일인데 여자친구는 살았대. 아, 죽었대요. 죽었대요? 여자친구를 숨겨줬는데 네. 그 숨겨진 집을 또 찾았대요. 찾아갖고 거기 안에 있는 아들, 딸, 아빠, 엄마, 할머니 다 죽이고 마지막에 여자친구까지 찾아서 여자친구가 뭐 하는 짓이냐, 너 미친놈이냐 하니까 여자친구도 때리고 총으로 쏴 죽였다고. 그리고 교환원, 원래 또 여자친구랑 동거하기 전에 교환원을 먼저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우체국부터 네, 점령을 그래갖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교환원을 먼저 죽여서 아예 송신을 아예 못하게, 연락을 아무도 못하게 다 차단시켜고 완전히 이제 암흑지대가 된 상태에서 본인 혼자 그냥 미친놈 마냥 그냥 발광하고 다닌 거예요. 근데 그게 우발적이다라고가 아니라 계획적일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우체국을 먼저 갔다라는 거는 니네도 오늘 다 뒤졌어야 머릿속에 이미 시뮬레이션이 돼 있던 거지. 그 사람은 경찰이다 보니까 이쪽 동네 사정을 다 알고 있는 거야. 우체국을 털면 전화가 안 되고, 전화가 안 되면 여기서 빠져나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 알고 있던 거야. 머릿속에 이미 훈련이 다 돼 있는 거. 상갓집에 들어가서 또 태연하게 술을 먹는데 날 무시한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 그 총은 뭐냐, 총알이 있냐 라고 얘기하니 그러면은 확인해 볼래? 쏴봐라. 쏘도 못하는 거야. 그래 보니까 거기서 이제 다 쏴 죽여버리고 상갓집에서. 마을이냐, 불 켜져 있는 게 싹 보이네. 그냥. 네.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네. 이쪽 마을이 제일 심했어요. 저기가 진짜 예동, 여기가 평촌. 그때 이제 너아미 사연에서 이 마을에 사셨던 자기의 엄마의 할머니의 할머니, 그분께서 갑자기 야 가지 말자 하면서 사시나무 떨듯이 떠셔가지고 네. 좀만 더 있다 가자, 좀만 더 있다 가자 해가지고 거의 이제 이 사건을 비켜가신 분인데,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정말 대가 센데 그날 밤은 정말 무서웠대요. 그러니까 외중조 할머니 손을 잡고 계속 빌었대요. 엄마, 내일 날 밝거든 돌아가시소 하면서, 엄마 내 지금 돌아가시면 내 무서워서 못 내려간다. 엄마 내일 아침 되면 돌아가시소. 이래 계속 빌었대요. 그 바람이 이루어졌는지 아침에 날 밝자마자 이제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날 밤이 너무 무서웠대요. 할머니가 염습해주러 다니고 이럴 정도인데 그 밤이 너무 무서웠대요. 같은 마을에 삼촌 집이 있는데 못 내려갔대요. 그냥 그렇게 계속 빌면서 엄마 손잡고 내일 아침 날 밝거든 돌아가시소 하면서 계속 빌었대요. 그리고 아침 되고 이제 뭐 옛날에 전화가 잘 안 돼 있었잖아요. 그죠. 뭐 이제 전화가 뭐 한 집에 있었나? 근데 그쪽으로 계속 전화가 왔었다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랑 삼촌이 계속 전화했대요. 그 옆마을에 총기 사건이 났다고. 오? 엄마 괜찮냐고 하면서 전화가 안 난 거야. 그 총기 사건이 우봉곤 총기 사건으로 이제 유명하다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좀 떨어졌죠. 옆마을에서 일어났다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 사연 듣고
무서웠어요. 이건 귀신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령적하고 다른 건데 그 사연을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 총소리가 나고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나고 입장이 딱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숨어 있고 내가 그 두려움에 떨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공포감이 너무 많이 형성이 되는데 그곳에 가고 싶은 생각은 사실은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아 이거는 공포가 아니구나. 두려움이지. 웬 미치광이가 지금 문 앞에서 막 총 쏘고 돌아다닌다고 하면은 굉장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 두려움을 보고 싶었어요. 그 장소에 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현장을 찍어서 좀 뭔가 남기고 싶다? 그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지 그 일을 뭐 물론 안 일어나겠죠. 안 일어나야 되는 거고 이거는 정말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건데 이걸 좀 편하게 얘기하면 제 성격이 원래 이런 수위가 높은 혹은 아픔이 많고 그 다음에 희생을 당한 장소잖아요. 그런 장소는 잘 안 가요. 안 가는데 뭔가를 좀 도와주고 싶었어요. 아니 도움이 될까? 이것도 선 넘는 얘기지만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의 두려움을 같이 느끼고 그 현장을 직접 찍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제일 잘하는 거 이거를 알려야겠다. 그래서 그냥 뭔가 홀리듯이 딱 일어나서 제가 가볼게요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고스트 장비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귀신을 보는 무언가가 혹은 무속인이 저기에 뭔가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걸 벼르고 있었어요. 어떻게 괴롭히지? 저 나쁜 녀석을? 저 녀석은 천도가 됐을까? 아니 저쪽에 묶여 있지 않을까? 굉장히 고통받고 있지 않을까? 사실은 그거를 보러 갔던 거였던 것도 있어요. 왜냐면 제 성격에 가서 진짜 막 약 올리고 소금도 뿌리고 싶고 때리고 싶고 그 다음에 나쁜 말도 해주고 싶고 심한 모욕감도 주고 싶었어요. 벌을 받는 모습을 중계해주고 싶었어요. 사실은. 야, 여기 마을이 이제 직접적인 피해를 제대로 당한 그 마을이라고 해요. 그 총든 새끼는 얼마나 참. 야, 뭐야? 여기 들어오니까 길이 완전 다른 동네인데? 이 고스트 헌터의 느낌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여기는 그냥 오씨 쎄 뭔가 느낌. 일단 지금 암흑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보는 시점은 굉장히 암흑인데 불 켜져 있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상황을 보면은 한 바퀴 휙 돌아주세요. 불 켜져 있는 데로밖에 갈 수가 없어. 그때 당시에 더 어두웠을 거란 말이야. 그렇지. 불 켜진 집이 또 몇 집 보이지도 않고 시야에 다 들어와요. 찾아간다면 충분히 찾아갔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탕 소리가 났으면 마을 전체가 울렸을 텐데. 그러니까는 얘가 이제 또 돌아다니면서 간첩이 나타났다 그러면 되겠잖아요. 그리고 또 전화가 먹통이고 하니까 전쟁이 났나 하면서 웅성웅성거리면 사람들이 다 튀어나오고. 요즘 말로 어그로죠. 어그로를 끌어갖고 사람들이 다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다 길에서 일단 마주치면은 일단 쏘고 간 거죠. 그 마지막에 이제 또 수류탄을 까고 이제 같이 자폭을. 파리 한 마리 때문에 일어난 일이면 진짜 이건 귀신의 소행이 아니라 악마의 소행 아니에요? 악마의 소행이죠. 진짜 악마가 아니고서 이렇게 할 수 없는. 너는 여기 걸으면서 네. 우리야 뭐 여러 가지 흉가도 갔다 오고 뭐 여러 가지 경험이 있잖아. 너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마을은 좀 어떤 것 같아? 사실 처음에 딱 왔을 때는 공기가 되게 좋다, 자연 친화적이다. 왜냐면 저희가 도시에 살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다가 이제 밤이 되니까 좀 뭔가 속빈 강정 느낌? 뭔가 알맹이가 없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네, 뭔가 좀 비어있는 듯한, 속이 빈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되게 좀 예민한 일이 있었던,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그런 장소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텐션을 많이 낮추고 그렇게 좀 마을을 돌았었을 때에도 어쩌면 그때 당시에 느꼈던 감정이 저희도 좀 느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근데 이런 시골 마을 있잖아요. 좀 담이 낮고 이런 골목길 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사실. 문제는 그거죠. 뭔가 으스스하다? 원래 이제 좀 약간 정겨워야 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마치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있는 거야. 경계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여기 불 끄는 게 습관이 돼 있을 수도 있겠다. 약간 트라우마 같은? 네.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차가 주차돼 있는데도 지금 6시 조금 넘었나요? 네. 다 불 꺼놨어요. 몇몇 집 빼고. 집이 거의 없어요. 네. 약간 트라우마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외부와 너무 단절된 느낌? 네, 맞아요. 이 집 불 켜져 있었거든? 후레쉬에 다가오니까 불 껐어요. 굉장히 늦은 시간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 꺼져 있는 집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걸 보고 정말 어쩌면 그때의 일들이 지금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물론 여기가 만약에 헌팅이 가능한 사연이었으면은 저희가 이 마을 씹어먹는데 그런 사연은 아니라서 그러니까요. 네, 일단은 저희가 좀 어렵게 생각하는 건 장비를 사용하거나 막 이런 거 부분에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면 항상 윤시원 채널은 그래요. 항상 이런 거를 뭔가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서 진짜 진심이 있어서 온 거라서. 여기서는 장비 사용하고 하면 좀 신뢰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좀 이제까지 그래왔어요. 사실상 아무리 좋은 떡밥이라도 안 먹습니다. 그런 거를 안 해요. 심령 방송이 먼저 잘해야 돼요. 만약에 뭐 줄초상 같은 게 많이 일어나가지고 원인을 모르겠다라고 하면 들어버리죠. 그럼요. 예. 근데 네. 그런 게 아니라 좀 약간 가슴 아픈 그런 것들이 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를 회상하면서 지금 여기는 되게 경계를 되게 많이 풀어요. 애기들도 막 따라다니고 막 장비 보고 너무 신기하니까 어른들은 이제 딱 보고 그냥 지나치는. 근데 저기서는 계속 숨어서 쳐다보고 기웃기웃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평초는 연가들이 조금 활발한데 예동은 뭔가 좀 되게 경계심도 많고 겁에 좀 많이 질려 계신다. 공기 너무 좋다 이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촬영하세요? 네. 마을이 커서요. 커서요. 형 커서요. 왜? 그거 좋잖아. 이뻐서요. 그 마을 분들은 그 아픔과 상처를 다 잊고 다시 한번 이제 도약을 하려고 혹은 이 마을을 다시 좋은 마을로 만들려고 하시는 그런 밝은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되게 친절했어요, 그 마을 주민분들이. 지금 보면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깨끗해요. 네, 너무 이쁘고 저기 보세요. 저기. 야 저거 봐. 마을도 너무 이쁘고 개이뽕. 오. 이 마을이 다시 좀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마을. 우리나라에서 또 있어서도 안 될 일이 생겼고 저는 진짜 이거는 악행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진짜 눈물밖에 안 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먹먹하고 가슴이 아프다 그런 사연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네, 우범곤 사건에 대해서 일단 뭐 제가 감히 뭐 어떤 말이나 의견을 좀 올리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 내용을 다녀오고 나서 조금 더 조사를 하고 알아봤어요. 뭐 어떤 일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그냥 그 사람만의 좀 잘못으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마을에서도 뭐 어떤 일들이 있어서 참극이라고 하잖아요. 참극이 또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가 못됐다 라는 생각을 하고 싶고요. 정말 슬픔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거는 어느 한 무지한 인간이 나쁜 마음을 먹고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해서 비극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 비극이 일어난 마을에 슬픔만 차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희망으로 차 있더라고요. 이 마을이 직접 가서 보니까 우리는 매개체로 보잖아요. 그 마을에 이런 사건이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얼마나 슬프고 암담한 마을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을 거잖아요. 아니더라고요. 희망이 차 있더라고요. 동네 분들이 또 잘 되시길 바라면서 네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고하세요. 아유, 고양이 또 이렇게 네. 좋은 일 하신 거죠. 이게 대가 없이 좋은 일 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제가 여기까지 올 줄 몰랐어요. 저희의 작은 발걸음이 이 마을에 또 새로운 좋은 일과 좋은 기운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가서 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제가 뭔가를 하는 곳이 아니라 이미 이곳은 어른들의 땅이고 우리 역사의 땅이잖아요. 제가 배워오는 곳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는 곳이 아니라 배워오더라고요. 내가 잡초에 진드기를 띄워주러 간 케이스인데 스스로 나무가 돼 있는 격이랄까?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잘못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느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미스테리 장소에 갔을 때 물론 슬픔과 애도 그 다음에 경건한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 그곳에 갔을 때도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가지 마라. 이미 훌륭한 사람들은 많이 왔다 가서 많은 것을 먼저 했을 거고 이미 그쪽에 있던 사람들은 이미 이겨내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고 있는 시간이 다 그런 좀 뜻이 있던 장소가 아니었나 뭔가 뜻깊네요.